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갈 건데, 자, 방금까지 쌤이 얘기했던 게 뭐였어? 봐봐. 교집합에 대한 내용이야, 방금은. 노란 공인데 숫자 적혀 있는 거. 파란 공인데 알파벳 적혀 있는 거. 이런 거는 교집합의 개념이죠. 이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런데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책에 적혀 있는 게. 꺼낸 공이 파란 공일 때 알파벳이 적힌 공일 확률은. 자, 이미 꺼낸 공은 파란 공이라고 조건을 준 거야. 이게 조건이야. 이미 꺼낸 건 파란 공이라고. 파란 공이라는 조건을 줘버렸다고. 근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다? 알파벳이 적혀 있으라는. 그럼 꺼낸 공이 파란 공이니까 이제 이 노란색은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꺼낼 수 있는 가지 수는 일단 몇 가지로 한정되겠어, 이제는? 3가지로 한정이 돼버리는 거지. 꺼낸 공이 파란 공일 때 라는 조건을 줘버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알파벳이 적혀 있을 확률은 1개잖아. 3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말을 좀 바꿔서. 꺼낸 공이 숫자 공일 때 노란 공이 적혀 있을 확률은? 노란 공 몇 개인데? 7개였잖아. 꺼낸 공이 노란 공일 때 숫자 공이 적혀 있을 확률. 숫자 몇 개야? 4개네. 7분의 4가 되겠네. 됐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란 거야. 조건을 주겠다. 뭐 내가 뭔가 이미 실행을 한 거야. 그 전까지는 뭐였어? 노란 공이면서 숫자가 적혀 있을 확률은 이렇게 하면 10개 중에 4개요. 이렇게 해서 10분의 4요. 5분의 2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노란 공을 꺼냈을 때 라고 조건을 줘버렸다고. 이미 뭔가 시행을 해버렸어. 액션을 했어. 내가 움직였어. 시행을 해버렸다고. 했는데 그때 위에 숫자가 적혀 있을 확률. 그러면 조건을 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겼다? 전체 경우가 축소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전체 경우가 축소가 돼버렸어. 그 전까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다 10가지 중에서 뽑는 거였는데 노란 공을 뽑았을 때 혹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라고 하는 순간 전체 개수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갖다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방금 그거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나누는 기준 자체가 2가지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색깔로 일단 기준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숫자가 적혀 있냐, 알파벳이 적혀 있냐 가지고도 나눠줄 수 있고요.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나누는 경우를 A라고 한다면 파란 공을 A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6건은 이렇게 노란 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알파벳일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숫자일 사건은 B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개수를 전체는 10개가 있는데 파란 공이 3개 있었고 노란 공이 7개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알파벳이 1개, 숫자인 건 2개, 노란 공에서 알파벳 3개, 숫자인 건 4개에서 숫자가 6개, 알파벳 4개입니다. 까지도 이렇게도 기준을 삼을 수 있고 이렇게도 기준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이거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거야. 이걸 보고 했을 때 내가 자, 1개 공을 그냥 꺼낼 건데 파란 공인데 알파벳이 적힌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10분의 1이겠지. 알파벳 적힌 파란 공. 그냥 한 번에 꺼낼 때 공통된 걸 물어보니까. 근데 뭐다? 내가 꺼낼 건데 파란 공을 꺼냈을 때라고 해버렸다고. 파란 공을 꺼냈을 때라고 해버리면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그럼 전체 개수가 3개가 돼버린다고. 그 중에 알파벳이 적혀 있을 공일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그 패턴만 조금 잘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자,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파란 공을 꺼냈을 때 알파벳이 적힐 확률이 3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A라는 사건을 갖다가 조건을 줬을 때 A라는 사건의 조건을 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거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자, 파란 공이라는 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씁니다. 봐. 그때 B, 알파벳이 뽑힐 확률. 뒤에가 조건을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읽을 때는 B, 바, A 뭐 이렇게 주로 있습니다. 바, 짝대기니까 바.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A, 서치 대 B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필요 없고요. 요 바는 우리가 언제 많이 봤냐면 요거 집합할 때 X, 바, X는 뭐 자연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지 집합에서?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었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바는 뭐다?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이 뒤에 뒷부분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라 원소의 조건이 뭐냐? 바 뒤로 적어줄게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b라는 확률을 구하긴 할 거야. 알파벳이라는 확률을 구하긴 할 건데 이 뒤에 조건을 달고 올 거야. 바 뒤에. 무슨 조건 달고 온다? 아, 파란 공이란 조건을 달고 오는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라는 거는 뒤에 조건 온다. 아주 옛날에는 바 대신에 땡땡 이렇게 쓸 때도 있었어요. 땡땡. 땡땡 하면 좀 더 와닿긴 하잖아. 그지? x 땡땡. x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직접 우리가 계산할 때 방금 3분의 1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 자, A가 전체 경우의 수가 돼버린 거라고. A라는 사건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고. 전체 집합이 축소되는 듯한 그런 효과가 생긴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A라는 조건을 달고 오면 전체 그 경우가 A라는 사건의 그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야.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면은 그 위에는 그냥 B가 오면 되느냐. 자, 요 B는 요 B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원래 B는 뭐였냐면은 원래 B라는 사건은 이거야. 노란 공에서도 알파벳이 있을 수 있어. 그냥 B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B는 B인데 어떤 B야? 파란 공 안에 있는 B만 된 거지. 전체 집합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노란 공 안에 있던 알파벳은 아예 제외시켜야 되잖아. 그럼 B는 B인데 파란 공 안에 있는 B야. 파란 공이면서 알파벳인 녀석만 볼 거라고.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A 교 B가 되는 거야. 파란 공이면서 알파벳인 것만 오게 됩니다.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되니까 원래 B라고 하는 집합에 전부 다 오는 게 아니고 A 안에 들어있던 B만 온다라는 거야. 자, 다시 가보시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또 집합처럼 생각해 보시면은, 자,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이제 B라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 집합 자체를 뭐로 축소시켜 버렸다? 요 지점으로 축소시켜 버렸다고. 원래 우리가 PA라고 하는 건 뭐예요? PB라고 하는 건 뭐야? 전체 개수 중에 저 B의 개수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이걸 보는 거잖아. 전체 개수 중에 이 B 안에 몇 개 들어있어요 하는 게 PB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이건 B는 B인데 어디? A 안에 있는 B니까 이 부분만 딱 보자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B는 어디밖에 없는 B다? 여기에 있는 이 놈만 B라는 거지. 요 놈만 B라는 거지. 이 B는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따져볼 부분은 여기에 교집합 부분의 B, A 교 B만 저기에서 따져준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우리가 여기가 P였는데 여기가 지금 N 돼 있으니까 뭔가 보기가 안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짓 한번 해. 여기다 나누기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줘. 여기도 나누기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줘. 그러면 이제 이걸 뭐로 바뀐다고 보면 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전체 경우수분의 이 경우의 수니까 PA. 마찬가지 전체분의 이거니까 PA 교 B.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자, 그럼 조건부가 언제 하느냐? 뭐뭐가 했을 때, 리을 때를 보면 돼. 리을 때. 물론 뽑았을 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개 뽑았을 때 이게 아니고 어떤 사건 했을 때, 어떤 사건 일어났을 때, 리을 때를 하면 뭔가 일어났다. 사건인데 뭐뭐 했을 때. 예.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뭔가 과거로 되돌아간 느낌이야. 자, 내가 이미 파란 공을 뽑았대. 파란 공 뽑았으면 사실은 내가 알파벳인지 아닌지 알잖아. 그지? 근데 가정을 하고 가버린다고. 모르는 것처럼. 파란 공 뽑았으면 뭔지 아는데 파란 공을 뽑았을 때 알파벳일 확률 이런 느낌으로. 뽑았으면 알 건데 모르는 척 하면서 과거로 물어본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조건부 확률은 조건을 주면 뭐뭐 했을 때라는 글자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오른쪽에 또 이런 느낌이니까 표. 자, 35명이 있대 한 반에. 고성군가? 한 반에 몇 명이지? 와. 동군 한 반에 몇 명이지? 27명. 통역은? 통구는? 와, 심각하구나.
아이씨, 무슨 뭔데, 80년대 학교 다닌 줄 아나. 그 코우스는 뭔데? 아, 목이 아파서, 이렇게 했나? 아씨, 싸가지 장난인데. 아씨. 쌤이 초등학교 때 쌤 인평초 나왔거든? 인평초 그때 한 번, 왜? 진짜? 후배야? 씨. 후배인데 책을 안 들고 왔네? 씨. 쌤이 그 인평초 충무중 통고 라인인데. 아, 진짜야? 근데 책을 안 들고 왔네? 씨. 니 다닐 때 인평초 몇 반까지 있었어? 2반.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었어? 29. 쌤이 한 반에 한 35명 정도에서 세 반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 학년에 딱 한 100명 정도 초반 정도 있었어. 근데 인평초가 애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맨날 무시를 당했거든. 학년 100명이 무시를 당했다고. 너희 학교는 뭐 세 반밖에 없냐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왜냐면 유영초 가든 막 14반 막 이랬어. 유영초가 그 당시. 13반, 14반 막. 작은 데 가면은 좀 8반, 9반 막 이렇게까지 있었거든. 이게 깨갱이였는데 요새는 한 반에 10 몇 명씩 있더라고. 그래. 고성고처럼. 이번에 쌤 아들이 4학년인데 지금 한 반에 한 25명 정도 해서 한 4반인가? 이렇게 있는데 1학년을 보니까는 둘째 입학할 때 보니까 한 반에 한 16명, 15명에 세 반인가? 밖에 없어. 5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3년 차이에만 해도 거의 반 정도 줄더라고. 무슨 초등학교인데요? 영남초. 너희 어머니 전 근무지. 어떻게 아세요? 알지? 이마트에서 만났어. 우리 아들 아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요새는 학생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커서 자식들 많이 낳아주세요. 쌤도 먹고 살아야 될까 이거 지금 학생이 줄어가지고 지금. 통영에 올까요? 자식만 통영에 보내라. 자, 그 쌤이 통고 때가 한 반에 45명이었거든. 왜? 45명. 보통 다 그랬어. 45명. 근데 그것도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보면 와, 많이 줄었네. 우리는 한 반에 막 70명, 80명 넣고 막 했는데 와, 이밖에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와, 지금은 거기서 더 많이 줄었네. 아니, 교실이 더 작아졌어요, 새로. 그렇겠네, 그래. 요새 크게 지을 필요가 없겠네, 학교를. 쌤이 그때 있던 통고가 거의 한 60명, 70명 수용하던 그거여가지고 45명 수업을 들어도 뒤에 많이 남았거든, 엄청 많이. 공간들이. 지금 그런 데는 완전 텅텅 비겠네. 자, 그러니까 이 책 지은 사람도 여기 봐요. 35명이라 하잖아. 요새 시대 이 책 만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35명이라 하잖아. 더 말이 안 맞는 거 봐. 휴대전화가 없음이 이렇게나 있대. 말이 안 된다, 그지? 이거는. 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야 이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아. 폰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비율이. 쌤은 수능 치고 처음으로 폰을 샀거든. 근데 자식을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폰을 사주니까 많이 달라지긴 했어. 자, 아무튼 자, 개뻘 소리였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면은 또 기준이 두 종류가 있잖아. 남녀로 가를 것이냐, 휴대폰이 있냐 없냐로 가를 것이냐. 그러니까 요런 이미지가 딱 보이면 뭔가 조건부 느낌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 문제들을 봅니다. 자, 뭐라고 지금 됐냐. 첫 번째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학급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이것도 리을 때긴 한데 이거는 사건을 준 게 아니잖아. 그냥 뽑기만 한다. 근데 뭐다? 남학생일 사건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35명 중에 남학생은 지금 몇 명이냐면 18명이니까 그냥 35분의 18 하면 돼. 그죠? 또 마찬가지 한 명을 뽑을 건데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사람의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려면은 휴대전화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니까 22명이잖아. 그지? 그래서 35명 중에 22명이 있습니다. 해서 35분의 20이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또 마찬가지. 한 명을 또 뽑을 건데, 그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남학생.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남학생. 10명이지. 그럼 35분의 10 해가지고 7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이 3번을 좀 말을 좀 다른 느낌으로 한 학생을 뽑을 때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남학생이 아니고요. 자, 한 학생을 뽑았는데 남학생인데 그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확률을 물어봤대. 남학생인데 그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확률. 남학생인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뭐만 보자. 요거 지워버리고 요거만 보자. 그러면 전체 확률은 18분의 10, 9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했을 때 뽑은 학생이 남학생일 때 여기는 다 위에 그냥 한 학생을 뽑을 때였습니다. 근데 남학생일 때 조건이 붙었고 리을 때가 붙은 거야. 남학생이라는 조건 아래 휴대전화니까 그냥 18분의 2 하면 되는데 18분의 10 하면 되는데 얘는 아까 했던 그 공식 써보려고 D에 있는 게 전체니까 분모로 간 거야. PA분의 이걸 쓰려고 아까 했던 PA랑 위에 거 배웠으니까 PA 저 했고 뭐 A교비 했으니까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개수 보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조건부 확률 117페이지로 가봅니다. 117페이지. 자, 1번에 이제 A, B가 둘 다 공사건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자,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안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런 거지 뭐. 얘가 1이다 이 말인 거지. 왜? 전체 집합이 A인 상태에서 B가 일어난 거랑 안 일어난 거 합치면 전체 집합입니다. 요 얘기죠. 방금 빨간색 전체에서 파란색이 일어날 비율. 그게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은 얘가 지금 P에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지금 요 파란색 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요 전체 분에 여기 이 부분을 그러면 B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은 A가 일어나긴 났는데 B가 안 일어날 확률이 된 거라고. 그럼 그건 전체 집합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지금 1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것만 이항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집합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거? 서로소인 거, 서로소. 서로소. 배반 사건은 서로소였어요, 서로소. 그러니까 공통되게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거, 서로소. 서로소. 디스조인트입니다. 디스조인트. 서로소란 뜻 자체가 디스조인트. 조인트가 디스인 거. 뭔 의미인지 알겠죠? 조인트가 뭔지 알지, 그지? 그래, 관절이라는 뜻도 있고. 조인트 한 까여볼래? 할 때 쓰는 게 관절이잖아. 자, 그래서 배반이다 라고 하면 생각해봐. 확률이 뭐가 될지 볼 건데, 자, 방금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하면 분모의 전체 집합인 PA가 오고 분자에는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이 이렇게 온다 했단 말이야. 그럼 배반이 돼버리면은 얘는 항상 0이 돼버리는 거지. 공통된 게 없으니까, 서로소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 공사건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무조건 분자가 0이 되니까 0이 돼버린다. 그럼 그림상으로 봐도 A하고 B하고가 이렇게 서로소가 돼가지고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배반 사건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 없잖아. 당연히 빵이지 뭐. 그럼 반대로 거꾸로 해가지고 A 바 B 해도 P, B분의 P 또 A 겹인데 얘도 이게 제로일 거기 때문에 0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자, 그럼 조건부 확률 문제를 한번 좀 더 먼저 보고 갈게요. 자, 119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119페이지.
자, PA가 0.4고요. PB는 0.5고요. 합집합은 0.6이다. PA랑 PB랑 합집합이 있으면 교집합 확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 합집합은 PA하고 PB를 더하기 한 다음에 PA 교 B를 빼자. 그럼 얘가 지금 0.6이라 그랬고요. PA는 0.4라 그랬고요. PB는 0.5라 그랬으니까 이 교집합 부분은 그러면은 얘가 0.9였으니까 0.6이 나오려면 0.3을 빼면 되겠네. 아, 교집합은 0.3입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PB 바 A를 물어봤는데 이 B 바 A는 PA분의 PA 교 B, B 교 A나 A 교 B나 똑같죠? 그럼 PA가 지금 저 문제에서 0.4라 그랬고 얘는 지금 0.3이라고 했으니까 10을 분모 분자 곱하면 4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식만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PA가 10분의 3이고 PB는 5분의 2고 또 B 바 A가 5분의 4일 때 A 바 B를 거꾸로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B 바 A 요거를 보시면 얘는 PA 분의 PA 교 B 인데 얘가 5분의 4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식만 보면 PA를 곱하기 해주면 PA 교 B가 구해지겠네. 그럼 5분의 4라는 값에 PA인데 PN이 지금 10분의 3이라 했거든요. 그럼 얘가 2 되고 5 되니까 25분의 6이더라. 그래서 교집합을 찾아냈어요. 그럼 끝난 게 자, PA 바 B를 물어봤는데 얘는 PB분의 PA 교 B가 와주면 되는 거고 PB란 거는 제가 지금 5분의 2거든요. 5분의 2고 25분의 6이야. 그럼 약분해서 5가 되고 약분해서 3이 되니까 얘는 5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다. 단순히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파트. 자, 뒤에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필실 8번 가보겠습니다. 자, PA가 3분의 1이고요. PB는 4분의 1이고요. A 바 B가 3분의 1이다.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바 B. 그럼 PA 교 B를 PB로 나눈 거지. 다시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PA 바 B는 자, PB분의 PA 교 B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3분의 1이라 그랬고요. PB는 지금 4분의 1이고 PA 교 B니까 이거 곱하기 해주면 이제 PA 교 B가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는 드모르간이네. 오랜만에 나온 드모르간입니다. 자, 저 P란 녀석의 A 여집합에 교집합에 B 여집합 하면 얘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드모르간 고1 때 했죠, 그죠? 그럼 여집합이니까 1 마이너스의 합집합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자, A에다가 B 더해주고 교집합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합집합의 확률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PA란 녀석은 3분의 1, PB는 4분의 1 빼기에 12분의 1. 요거 빼주시면은 12분의 7에서 12분의 1이라서 2분의 1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2분의 1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PA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PB 바 A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있는데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자, 그쵸.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은 A-B. 요거 바뀌는 거 있죠. 그죠? 요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PA 3분의 2고요. 또 B 바 A가 5분의 3이랬는데, 그럼 얘는 지금 P에다가 A 교 B가 있고, PA. 얘가 지금 5분의 3인 거니까, 그럼 PA 교 B는 저 5분의 3에다가 저 PA라는 3분의 1을 곱한 거다. 문제에 PA 줬거든요. 약분되니까 5분의 2가 됐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지금 A 여집합 교 B인데 좀 바꿔서 B 교 A 여집합으로 봐주면 얘는 B에서 A 뺀 부분이 지금 5분의 1입니다. 이걸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상으로 한번 그려보면 돼. 잘 이해가 안 되면
A,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B 빼기에는 순수한 B분 여기가 5분의 1인 거고 교집합 부분 여기가 5분의 2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구했기 때문에 PB를 갖다가 합쳐서 지금 5분의 3입니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보고. 그래서 결국 A교 B하고 B교 A를 더하게, B교 A 여집합을 더하면 BA 나오는구나. B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바, B 요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PB 구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PB는 5분의 3이고요. A교 B는 아까 전에 5분의 2였지. 그래서 얘는 3분의 2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을 이용한 그런 거고, 필수제 9번은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1부터 20까지가 적혀 있는 공이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꺼낼 건데, 자, 꺼낸 공이 홀수가 적힌 공일 때, 자, 꺼낸 공이 홀수가 적힌 공일 때, 또 리을 때지. 앞에 조건이 있고 리을 때가 있네. 아, 조건부 문제네. 자, 그때 그것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1부터 20까지 중에서 홀수는 몇 개 있는데? 10개 있잖아요, 10개. 1, 3, 5, 7, 9하고 11, 13, 15, 17, 19. 여기 10개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우리가 소수를 갖다가 꺼낼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3, 5, 7, 9는 안 되고 11, 13, 15 안 되고 17, 19. 그러면 지금 10개 중에서 총 몇 개? 7개가 지금 소수네. 그럼 답은 몇 분의 몇? 10분의 7. 끝.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막 거창하게 밑에처럼 뭐 P 이런 거 쓸 필요는 굳이 없다. 자, 그 다음 필수의 10번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 되돌아갈 건데 아까 했던 그런 그 유형이야. 또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나누냐, 안경을 썼냐, 안 썼느냐. 자, 그래서 1번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아예 처음부터 아예 조건을 줘버리지.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니까는 14명 중에 한 명을 뽑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썼대. 쓴 거는 5명. 안 쓴 거는 9명. 그럼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이 됐으니까 그냥 14분의 5인 거지. 이게 그냥 조건을 줬다 이 말이지. 남학생 중에서만 뽑을 때 남학생의 조건을 준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냥 답은 14분의 5입니다. 별거 없어요. 안경을 안 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안경을 안 쓴 학생 중에서 한 명 뽑는다. 안 쓴 학생 전체가 19명이네. 19명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10명이네. 그래서 19분의 10입니다. 끝.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거창하게 막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굳이 지금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확률의 곱셈 정리 117페이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자, 이걸 하면 이제 간단한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을 생각하면 그 2개 이상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곱의 법칙 썼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곱의 법칙 쓰는 문제가 길 찾기 할 때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3, 2, 6, 6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사실은 동시에 뿅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갔다가 연속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연속으로 가는 녀석들도 곱의 법칙이야. 동시에 일어난다고 친다고요. 그냥 수학에서는 연속으로 가는 것도. 그래서 지금 그 곱의 법칙이 여기로 온다면 곱셈 정리로 오는데 확률로 온다면 곱셈 정리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요. 자, 뒤에 나올 건데 이걸 해볼까? 1, 2, 3, 4, 5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있어.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뽑을 건데 짝수 뽑을 확률은 5분의 2잖아. 자, 다시 공을 집어넣었어. 또 짝수 뽑을 확률은 5분의 2지. 그럼 내가 다시 집어넣는다고 쳤을 때 두 번 다 짝수 뽑을 확률은
5분의 1랑 5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그게 곱셈6이야. 그게 이거라고. 근데 내가 한 개 뽑았어. 짝수를 뽑았대. 안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고 또 뽑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짝수 뽑을 확률은 얼마야? 얼마야? 몇 개 남았어 이제 공이? 첫 번째 짝수 뽑았어 이미. 4분의 1이지. 짝수 한 개 뽑혀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확률을 5분의 2하고 4분의 1하고 곱해야 되겠지. 끝. 이게 전부야. 확률의 곱셈 정리. 이게 뭐야? 자, 아까 전에 우리가 A 바 B, 뭐 B 바 A 이런 거 할 때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 이게. 그럼 이거 구하려고 생각하면 곱해버리면 되지.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PA 교 B는 PB가 먼저 일어났다고 치면은 이렇게 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데 이게 B 바 A였다면 PA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겠지. 그럼 그때는 PA가 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보세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 동시에는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도 동시라 그랬어. 내가 짝수인 걸 뽑았대요. 짝수인 걸 뽑았는데 그 다음 또 짝수 뽑는 거를 A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짝수 뽑은 거 할 때 앞에 일어난 거 생각하고 그 다음 거 해라. 앞에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이거 해라.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다시 집어넣었으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지. 다시 집어넣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걸 우리 이 다음 단원인 독립이라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근데 내가 한 개를 뽑았는데 안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4개 남았고 4개 중에 하나밖에 짝수 아니잖아. 그거를 조금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게 요게 곱셈 정리야. 생각만 하면 돼. 그래서 요 얘기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연달아서 일어날 확률은 그냥 PA, PB를 곱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일어났던 그 조건을 생각하고 B를 생각해라 라는 소리인 거야. 그게 곱셈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필수의 11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세 장의 당첨 복권이 들어있는 10장의 복권에서 갑과 을이 순서대로 지금 한 장씩 뽑는데요.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이지. 다시 안 넣는다. 이런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 그래. 있어 보이는 말로 비복원 추출. 비복원. 다시 집어넣는 건 복원 추출이고. 자, 그러면은 세 장이 있는데 갑과 을이 모두 당첨 제이비를 뽑는다. 그러면 10분의 3의 확률로 갑이 뽑을겠지. 10개 중에 3개를 했으니까. 그럼 한 개 가져갔어. 안 집어넣어. 그럼 그 다음 당첨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한 개 줄었으니까 몇 장 남았어? 9장. 당첨 제비도 몇 장 남았어? 2장 남았지. 그게 연달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5분의 1의 확률로 둘 다 당첨됩니다. 라는 거. 다시 안 집어넣으면. 자, 을이 당첨 복권을 뽑는데. 자, 을이 당첨 복권 뽑는다는 거는 갑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네. 그럼 전부 다 해줘야지. 첫 번째, 갑이 뽑히고 을도 뽑힐 수도 있고 갑이 안 뽑히고 을이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갑을 둘 다 뽑히는 거 위에 했지. 15분의 1이라고. 그럼 갑이 안 뽑히는 거는 10분의 7이지. 10장 중에 7장이 당첨 아닌 애들이니까. 그럼 한 장 줄긴 했으니까 9장이고 당첨 대비는 3개 그대로 남아있지 이제. 그래서 얘가 지금 얘는 30분의 7. 얘는 30분의 2인데 그럼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얘는 없지. 얘는 합의 법칙이지. 얘는 합의 법칙. 그럼 더하기 해서 30분의 9가 되고 얘는 3으로 나눠주면 10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 비율 나오는 문제인데 자, 어떤 PC방에서 A, B 두 회사에서 생산된 LCD 모니터를 3대 5의 비율로 구매했다. 옛날 문제다, 그지? 요새는 LED 뭐 이런 거 돼야 됩니다.
A, B 두 회사에서 생산된 LCD 모니터 중에는 각각 3%랑 2% 불량품이 들어있다. 자, PC방에서 구매한 LCD 모니터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조건을 깔고 가는 거죠. 그 제품이 A 회사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구해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모니터도 A, B 안에 크게 공장을 A, B로 나눴단 말이야. 그 안에서도 또 불량품이냐 아니냐로 또 나누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누는 케이스가 또 기준이 두 개인 거야. 그럼 이거 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표를 만들어 보면은 내가 A하고 B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불량품입니까? 얘가 정상입니까?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A, B가 3대5 비중으로 지금 뽑아오면 됐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크게 숫자 크게 300대 500대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체를 800대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제 불량품 퍼센트 같은 거 만들기 편하거든. A에서는 3%래. 그럼 300대 중에 3%는 몇 대야? 9대지. 100분의 3 하면 되니까. 500대 중에 2%래. 몇 대야? 10대지. 100분의 2 해주면 되니까. 그럼 전체 불량품이 800대였으면 19대가 불량품이었다 이 말이지. 그럼 나머지 뭐 이제 해주면 291, 뭐 490 뭐 계산해주면 될 거고. 근데 뭘 물어봤냐면 어차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의로 택한 하나가 뭐였을 때, 불량품이었을 때, 불량품이라는 조건을 줘버렸을 때, 그랬을 때 이 제품이 A 회사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답은 19분의 9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표로 안 만들면 좀 귀찮습니다. 어떻게 하냐. 전체가 있는데 A라는 게 전체에 3대5였으니까 8분의 3이라는 녀석이 A지. 근데 그 안에서 100분의 3의 확률로 불량품이고, 그럼 또 불량품 B에서 나오려면은 8분의 5가 지금 B였는데, 그 안에서 100분의 2였던 게 불량품 나오는 거야.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것분의 A에서 나타날 확률이니까 이 8분의 3에서 100분의 3,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고, 이 13번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했던 조건부는 제일 처음에 공식 바로 쓰는 문제, 방금까지 했던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문제였고,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패턴인데 뭐냐면 확률 자체, 전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전체 확률, 뭐 P, B, A 뭐 이런 거 구해야 되는데, 그 패턴 자체가 뭔가가 있고 중에서 뭔가 요런 그 두 개가 그대로 별표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요런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 자, 주머니 A에는 검은 거 2개, 흰 거 4개가 있어. 주머니 B에는 검은 거 3개, 흰 거 3개 있어. 자, A에는 검은 거 2개, 흰 거 2개, 흰 거 4개. 자, B에는 검은 것도 3개, 흰 것도 3개. 자, 흰 것도 3개. 자,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택해가지고 2개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가 나왔을 때 또 리을 때지, 그지? 조건을 줬지.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나왔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모르고 했대. 근데 그게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해놨어. 자, 좀 헷갈리면 이렇게 좀 적어보면 돼. 조건을 줬는데 뭐 검은 거 1개, 흰 거 1개에서 나왔대. 근데 그게 B에서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검은 거 1개, 흰 거 나오는 거는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뭐다? B에서 나왔을 확률. 그 2개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오는 그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자, 이런 거겠죠? A에서 검은 거, 흰 거 1개씩 나오는 경우, B에서 검은 거 1개, 흰 거 1개 나오는 경우. 인데 이게 그대로 올라와서 이제 B에서 검은 거, 흰 거 1개씩 요거 나오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를 이미 선택부터 해야 돼. 근데 별말 없으니까 A 선택할 확률 자체가 2분의 1이야. 요걸 해줘야 돼. 요걸 왜 하냐면 밑에 유제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지금 똑같이 주머니 A, 주머니 B 하는데 그걸 선택을 할 때 조건도 주거든. 1개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은 A, 3의 배수 아니면 B래.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6분의 2거든. 3분의 1이거든.
그럼 그때는 3분의 1 확률로 A 선택하고 3분의 2 확률로 B 선택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별말 없으면 2분의 1까지도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A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전체 6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근데 검은 거 2개 중에 하나 꺼내고 흰 거 4개 중에 하나 꺼내고 마찬가지 B를 선택하고 또 6개 중에 2개 꺼내는데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온다고. B를 선택을 하고 6개 중에 2개 꺼내는데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꺼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 전부 다 2도 있고 62도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다 분모 분자에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30이거든 이게 15 곱해서 30을 분모 분자 곱하면 얘는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8 3, 3은 9 3, 3은 9 해서 17분의 9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조건부 확률이었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독립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